페이트 제로에서 나온 라이더 이스칸다르의 보구. 이 고유격에서 잠깐 등장한 전사들 중에는 수상할 정도로 웨이버의 미래 모습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의 웨이버가 왕의 군세의 부름에 응답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식 설정이라 할 수 있는 사건부 마테리얼에서 이 인물의 정체는 에오메네스인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하긴 페구 세관처럼 제갈공명의 의사 서번트가 되는 게 아닌 이상 웨이버라는 현대의 인물이 영령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에오메네스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국 최고의 지략가라 평가받는 인물이자 학자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비범한 영령입니다. 그냥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의 소유자라는 점을 페이트 시리즈에서는 장점으로 강조하고 있죠. 마치 로드 엘멜로의 2세의 사건부에서 웨이버의 추리가 떠오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능력과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향까지 웨이버랑 판박이인 에오메네스를 되돌아보니 이스칸다르 웨이버에게 교사 방면 일을 추천한 것도 웨이버의 재능을 알아챈 것보다 자신의 생전 신하였던 에오메네스랑 너무 닮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お前にも聞きたいことがある。ざれ言を聞く気はないと言ったぞ。 사건부 애니에 나오는 헤파이스티온도 웨이버를 보면서 에오메네스를 떠올렸고 좋지 않은 말들을 그에게 하면서 생전에 그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분위기를 팍팍 내기도 했죠. 거기에 헤파이스티온에게 있어서 민감한 발작 버튼인 あなたがアイオニオンヘタイロイに現れなかった理由だ。 黙れ！貴様！ 왕의 군세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까지 웨이버가 추리해내자 물러나라는 마스터의 말을 여러 번 씻고 撤退を命じたはずだけど。こやつの首をはねてからだ！ 웨이버를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帰るよ。いや、まだだ。 참고로 이 헤파이스티온의 이야기는 사건부의 주요 지분을 차지하는 만큼 따로 다루어야 할 정도로 긴 내용이니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실화긴 하지만 능력은 인정하는지 로드 엘멜로의 2세의 지혜는 에오메네스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디스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영령인 만큼 업적과 커리어가 꽤 있을 테니 당연한 말이겠죠. 에오메네스 이외에도 왕의 군세에는 짱짱한 라인업의 일원들이 등장을 한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체가 특정된 인물들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등장을 제로에서 한 미트리네스는 ヘタイロイが一人ミトリネス 그냥 보면 수많은 부하들 중 한 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무려 페르시아의 사령관이었다가 이스칸다르에게 항복하고 지위를 보장받았던 나름 높은 출신의 인물입니다. 생전에 이스칸다르이 죽은 후에는 독립해서 왕조까지 세우고 100년 가까이 유지시키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죠. 그 이외에는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이 몇 없어서 왕의 군세의 특징을 잠깐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왕의 군세는 마치 성배가 서번트를 불러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주듯이 소원에 동의하는 영령들을 불러내는데 성배 전쟁이 소환된 서번트에게 세상에 대한 지식을 주는 쪽이 성배라면 ええ、聖杯はそう語った。 왕의 군세의 일원들은 세계에게서 지식을 받습니다. 정확히 설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아마 아라야의 억지력일 확률이 높겠죠. 아무튼 왕과 함께한 모두의 심상이 고연화된 이스칸달의 고유격에 소환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생전에 그와 뜻을 함께 했어도 소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こいつ一気がサーバントだ 작가가 언급하길 이스칸달과 활약한 기록이 남지 않아서 영령이 되지 못한 영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칸달보다 강한 영령들도 몇몇 있다는 언급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식 소환된 게 아니라 라이더를 중심으로 잠시 불려나온 것이기 때문에 스킬이나 보고를 온전히 못 사용합니다. 하긴 다 쓸 수 있는 온전한 서번트가 10,000명 단위면 밸런스 붕괴이긴 하죠. 그래도 엄청난 위력인 왕의 군세는 막강한 수의 영웅들을 불러오는 만큼 마력 소모도 심한데요. 제로에서 이틀 연속으로 사용했다가 실체화도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된 거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이 막대한 소모값도 고유결계를 전개하는 순간에만 들어가는 마력일 뿐입니다. 이 말인 즉슨 전개하고 나서도 이 고유결계를 유지시키는 마력이 필요한데 그 마력은 이스칸달의 부름에 소환되는 영웅들이 함께 부담한다고 합니다. 불려나온 영웅들이 많을수록 개인별 마력 부담이 적어지고 고유결계를 유지하기 쉬운 셈이죠. エヌマエリシュ 길그메시의 대계보고 에누말 엘리시에 당했을 때도 고유결계가 깨져서 사라지는 속도보다 병사들이 절반 이상 죽어가면서 결계를 유지시킬 마력이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심상이 완전히 파괴되기도 전에 철거되었습니다. 대계보고인 에누말 엘리시 같은 상성 공격 이외에도 왕의 군세에는 여러 작품에서 언급되는 약점이 몇 개 더 있는데요. 페이트 제로에서는 재생 능력이 뛰어난 대마수를 상대로 강력한 한방이 없어서 시간을 끄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끝을 못 냈을 뿐이지 그걸로 번 시간 덕분에 나머지 동맹이 대책을 세울 수 있었고 엑스칼리버의 공격 위치까지 조정해 주어서 피해를 대폭 줄여준 활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결계 안의 구성원들을 광역으로 쓸어버릴 수 있다면 왕의 군세를 공략할 수 있긴 한데 10,000명 단위의 강한 구성원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건 약점이라기보다 넘사급 활약을 가진 강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부르는 게 맞겠죠. 만약 길가메시가 이스칸달을 에아를 쓸 정도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고활약으로 쓸어버리는 이 방법으로 그를 상대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고유결계의 쨍쨍하고 평야인 환경을 보고 생각난 건데 태양 버프 영향을 강하게 받는 가웨인의 갈라텐각이 너무 예쁘게
또 다른 상성 약점으로는 페고의 제로 에피소드에서 언급된 제갈공명의 보구 석병팔진이 있는데요. 그랜드 오더에서 공명의 의사 서번트로 등장한 로드 엘멜로이 2세는 군세 자체를 헤매게 만들면서 피해를 주고 시간을 끄는 이 보구의 특성을 활용해서 마력 부담으로 지속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스칸달의 군세를 상대로 압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승리를 쟁취한 로드 엘멜로이 2세와 이스칸달이 서로 나누는 대화는 꽤 볼만하니 이 이벤트가 페고에서 다시 열린다고 하면 안 해보신 분들은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왕의 군세에 관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정이었습니다.